그래서 치킨의 기름진 맛이 입속에 잔뜩 있었을 때 이 탄산이 가득한 맥주를 딱 넣어주면 그 기름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깔끔하게 된다는 거네. 네,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술에 대해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술자리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의 술자리 인문학 5번째 에피소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리아주예요. 마리아주. 우선 마리아주가 뭐죠? 마리아주, 궁합이죠. 쉽게 얘기해서. 궁합. 술과 음식의 궁합이고요. 마리아주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이거 스펠링 그대로가 메리시예요. 결혼. 안 좋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술과 음식의 궁합은 남녀의 결혼과 같은 거라 이거죠. 궁합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술과 음식의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소믈리에면 소믈리에일수록 이 술과 맞는 최적의 음식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소믈리에의 중요한 또 역할이자 또 능력이기도 하죠. 그럼 이게 프랑스 말이면은 결국 와인과 음식이겠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와인과 음식이지만 요즘 우리가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 얘기할 정도인 거니까 실은 모든 술과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청주도 있고 사케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짚어갈게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맥.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누구나 그러잖아요. 우선 맞는 건가요, 그게? 맛으로 본다면. 맛으로 본다면. 건강학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맛으로만 본다면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치킨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맥주는 시원하잖아. 그렇죠. 일단 뜨거움과 차가운 것이 서로 조화롭게 잘 만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여러분들 콜라를 드실 때, 이 콜라에 김이 다 빠진 상태. 난 너무 싫어요. 전 너무 싫어요, 이거. 탄산이 다 빠진 상태. 맛이 어떻게 되죠? 설탕물이잖아요. 그죠, 설탕물이죠. 근데 탄산이 있을 때는 설탕물이라고 안 하죠. 안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설탕이 많아졌을까요? 탄산이 빠진다고?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뭐냐면 탄산은 이 입속에 있는 미각을 마비시킵니다. 나쁜 놈이네? 다른 맛이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치킨의 기름진 맛이 입속에 잔뜩 있었을 때 이 탄산이 가득한 맥주를 딱 넣어주면 그 기름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깔끔하게 된다는 거네. 깔끔하게 착각하는 거죠. 깔끔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궁합이 굉장히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근데 이런 맥주, 술 종류와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몸에서 알코올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대사를 해야 되는데 간에서 하는데 이 간에서 알코올 대사를 할 때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도 분해해야 되는 것도 간이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이 너무 많다 보면은 간이 알코올 분해하느라 지방을 남겨놔요. 지방간? 네, 지방간. 간경화. 더 심해져 간암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된다. 근데 맛있잖아요. 맛있지. 그러니까 죽지않은 선택하세요. 정신적 건강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치? 정신적 건강 선택할지 신체적 건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란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엔 맥주의 청량감이 치킨의 기름진 맛을 못 느끼게 해서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근데 또 전 있잖아요. 전. 전이 엄청 기름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주랑 먹잖아요. 막걸리랑 먹죠. 막걸리 먹어. 막걸리랑 전 소주랑 먹으니까. 막걸리랑도 먹죠. 막걸리와 전파전. 막걸리와 파전이죠. 막걸리와 파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막걸리도 탄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실은 막걸리 안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소화 잘 된다 그래요. 맞아요.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이 누룩이 동의보감에
그 소화를 돕는 촉진제, 그러니까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파전 같은 경우가 그 실제로 뭐 기름도 있지만 그 원 베이스는 전분이잖아요. 밀가루 그렇죠. 전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전분을 분해를 해주는 거죠. 아. 네, 분해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혈액으로 보내주면 이게 네. 소화에 도움이 돼요. 다만 막걸리 안에 있는 그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룩에서 나온 건데 지방은 분해를 못 시켜요. 아, 그래서 치킨이랑 막걸리랑 또 안 먹는구나. 네. 뭘 분해를 시켜주냐? 전분만을 분해시켜줘요. 전분만. 단백질도 분해 못 시켜요. 그래요? 전분만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전과 막걸리가 잘 어울리는 거죠. 아, 하긴 파니까 네. 육류가 없지. 네. 소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삼겹살집 가면은 소주 먹고, 네네네. 그리고 빨간 국물 말 그대로 매콤한 국물에 소주 네. 먹고. 네네네. 일단은 뭐 소주와 삼겹살 잘 어울리는 이유 뭐냐 했었을 때 소주 가게 가면은 아니 소주 가게란다 삼겹살집 가면은 테이블 뭘로 닦죠? 소주를 닦죠. 소주로 닦죠. 그렇죠. 소주 닦죠. 맞아요. 알코올은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입속에 지금 내가 삼겹살을 먹고 우거우 먹어가지고 입속에 삼겹살이 확 퍼져 있잖아요. 네. 소주 딱 한 잔 들여 마시는 순간 그 소주 속에 있는 알코올이 입속을 헹궈 밑으로 쫙 내려주죠. 아, 깔끔해지는구나. 네, 그렇죠. 깔끔하네. 네.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건 다 되는 거예요? 소주 말고? 그렇죠. 되죠. 오.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다 되고 실제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 같은 경우에는 위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금은 기름진 거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기름진 건 좀 그렇고 너무 많이 느끼해. 드시면 이 위를 살짝 코팅 시켜주는 것이 숙취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국물도 소주예요. 네. 맥주보다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믈리에적 관점에서 보면은 강대강이에요. 레드 와인이 맛이 탄닌감이하고 맛이 강하잖아요.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보통 뭐를 매칭시켜요? 육고기. 그렇죠. 육고기죠. 그 중에서도 소고기나. 허브를 잔뜩 친 좀 기름진 약간 스테이크런 매칭시키죠. 그쵸. 물론 이제 안심일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좀 맛이 좀 여리여리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상큼하면서 이런 화이트 와인은 뭐랑 매칭시키죠? 생선이나 뭐. 그렇죠. 대구 흰살, 뭐. 생선 이런 거 매칭시키죠. 약 대 약인 거예요. 아. 강대 강하는 게 약 대 강하는. 그래서 소주에 우리가 빨간 국물이 잘 어울린다 하는 것들은 실은 약간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강대강. 강대강. 근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 좋겠다. 맑은 지리가 좋습니다. 맑은 국물들. 낙지 연포탕이라든지 아니면 대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이 적고 숙취 해소에도 더 좋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저희가 에피소드 1에서 얘기하는 그 술꾼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얘 진짜 술꾼이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다만 이제 매운 걸 먹으면은 이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약간 우리가 약간 그 매운맛에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내가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은 매운 국물류하고 소주는 뭐 잘 어울리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삼겹살이랑 소주를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삼겹살이랑 맥주는 안 어울려요? 왜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해서 맥주잖아요. 양꼬치. 네네네. 걔도 고기에 맥주니까. 네네. 어울리죠. 어울리는데 약간 삼겹살과 소주는 약간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소주에 삼겹살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소주의 삼겹살로 인한 입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은 소주만큼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게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삼겹살과 위스키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스키 같은 경우에 약간 바닐라스러운 맛이 좀 있거든요. 향이 좀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너츠 계열의 약간 이런 아몬드 향이라든지 초콜릿 맛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초콜릿 향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삼겹살에 초콜릿 하면 잘 먹으면 안 맞아요. 이야, 너무 싫다. 그렇죠. 삼겹살에 바닐라 향 이런 거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거 뭐야? 그래서 실은 삼겹살과 이런 그 위스키 이런 류들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삼겹살도 맛이 좀 진하고 여기에 좀 약간 허브 맛을 느끼고 싶다 했을 때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잘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만약에 보드카나 네. 뭐 럼이라고 하나요? 봄데이 같은 종류? 뭐 이런 건 진이요? 네, 진은 좀 괜찮나요? 진은 너무 그 맛과 향이 강해서 실은 이미 진 자체에 다양한 허브의 맛이 다 있다 그쵸. 보니까
뭔가 국물류나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리진 않아요. 걔는 제가 그대로. 봤을 때는. 예. 왜냐면 진 자체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쵸. 국물류가 들어간 순간 이게 완전 희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물하고 잘 먹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음식 중에서 국물이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스프죠. 네, 스프 정도죠. 스프는 실은 식전에 먹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서양의 그 음식 문화를 보면은 이 국물로 물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고급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안 좋잖아요. 석회질이 많아서. 맞아. 그래서 뭐 VIBS 뭐 이런 해산물을 넣어가지고 만든 스프 같은 경우도 실은 대부분 해산물 자체에서 나오는 육수로 나오는 것들이고 물 대신에 대부분 뭘 넣냐면 우유 같은 거 넣는 거고 그런 걸 안 넣으면 훈제라든지 와인 어떤 거 아예 그냥 그저 와인을 넣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물류와 서양의 술은 실은 안 맞네.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잘 맞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소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소주 생각하면 높은 도수의 술은 우리 제가 생각에 높은 도수의 술은 결국은 국물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진 아니면 위스키, 브랜디 같은 경우는 높은 도수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국물이랑 안 어울리면 그냥 뭐랑 먹어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먹을 때는 그냥 이 우리나라는 소주를 식중주를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네.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증류주를 먹을 때는 식후주, 술만 마시는 거예요. 얘네들 더 술꾼이네. 훨씬 술꾼이에요. 훨씬 더 숙취 해소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거의 2배 가까이. 아까 뭐 에피소드 1에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국물류를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해장 음식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해장국이다 뭐 이런 메뉴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제가 약간 양꼬치 얘기했지만 일본 사케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먹나요? 예,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근데 일본 사케는 워낙 그 맛이 부드러운 맛을 좀 추구하고 그 상큼한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약간 화이트 와인이 추구하는 맛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같은 맛을 추구하려고 하고 음식들도 그래서 그 자극성 적은 생선류 쪽이 잘 어울리나 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 튀김 종류라든지 약간 시트러스 계열, 감귤 계열의 레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케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화이트 와인 같은 것들. 화이트 와인. 네. 그럼 중국 그 백주. 네. 중국의 백주, 그러니까 고량주가 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름진 음식들이 많잖아요. 걔네 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뭐 말 나오죠. 기름진 거 먹고. 네. 그러니까 그 기름진 음식들이 입을 잘 헹궈주는 게 결국 증류주란 말이에요. 소주처럼. 네. 그러니까 고량주가 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훨씬 잘 헹궈주죠. 근데 이제 서양의 술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물류하고 잘 어울리는 술이 하나 있긴 있어요. 서양의 술 중에서도 대구탕 이런 거 잘 어울리는 것들. 뭐죠? 네, 보드카. 보드카 거의 소주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알코올 술이죠. 걔네들. 네, 알코올이죠.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구탕도 잘 어울리고요. 낙지 연포탕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네. 좀 이상하다. 네, 바지락 술집 이런 것도 잘 어울립니다. 보드카 같은 경우들은. 네. 지금까지 뭐 다양한 술에 대해서 마리아주를 물어봤는데 그럼 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리아주라는 게 결국에는 술과 음식의 궁합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의 양념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에 우리가 레드와인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테이크가 가진 기름진 맛에 레드와인이 가진 허브스러운 그런 탄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고명과 같이 올려줘서 맛을 잡아주는 거예요. 흰살 생선에 화이트 와인이 어울린다는 건 뭐냐면은 흰살 생선의 그 담백하고 약간 심심한 맛에 레몬과 같은 상큼한 느낌이 전해지길 바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주라면은 음식의 양념 역할을 하는 게 술이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걸 통해서 다양한 걸 매칭하면은 또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한 또 삼겹살과 소주 이상의 또 궁합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경험이 최고입니다. 네. 뭐 이번에도 술자리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풀어줬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림 설정.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